자, 이번 시간은 제가 강의하는데 제일 핵심으로 보는 종잣돈 마련 플랜 시간입니다. 결국은 우리 같은 서민 또 직장인들이 또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재테크의 핵심은 종잣돈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저와 함께 뭐 꿈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가 다 끝났다면 이제 실전적으로 종잣돈 마련 플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원칙을 먼저 정하고 가시죠. 첫째는 아까 우리가 지출 소비에서도 줄이는 방법에서 얘기했지만 월급의 반은 없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받아서 내가 쓸 거 다 쓰고 또 누릴 거 다 누리고 목돈을 모으겠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고통을 수반해야 되고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오를 무조건 반을 빼라는 게 아니고 월급의 반이 없다고 각오를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기 적금의 만기는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죠. 1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 부수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안 한 미혼일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혼이시라면 결혼을 먼저 하세요. 결혼이 우선입니다. 제가 뭐 결혼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제 밑에 팀원들이나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결혼 준비가 아직 완벽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돈을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거 진짜로 다 모으다가요. 늙어 죽어요. 안 됩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먼저 결혼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모으는 게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거죠. 그리고 혜택도 더 좋아요. 신혼부부 특별전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결혼이 먼저냐 결혼 준비가 먼저냐 결혼이 먼저입니다. 해서 하나씩 살면서 메꾸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원칙을 정하시고 이제 종잣돈 마련 플랜을 들어갈 텐데요. 제가 수많은 강의 또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실전적으로 통계와 확률이 나와 있는 게임입니다. 검증된 게임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강의를 통해서 저한테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따라 해 보셨고요. 거기서 성공한 확률, 포기한 확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일반적인 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째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얼마로 잡으시느냐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양이 다 틀리다시피 내 종잣돈의 크기도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딱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3,000만 원, 어떤 분은 5,000만 원, 어떤 분은 1억. 뭐 그 이상 틀릴 수 있죠. 저는 아까 제안을 드렸습니다. 5,000까지를 종잣돈으로 기준을 잡고 도전하셔라. 이유는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부동산을 접근할 수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5,000이. 그렇다면 1,000만 원 모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또 3,000이 모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1,000이 모아졌을 때는 무조건 은행에 넣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나라에서 지켜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는 원금 보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1,000을 모았는데 은행에서 1%를 주는데 저기 저축은행 갔더니 2%, 3%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미 적금을 넣어서 1,000만 원이라는 작은 종잣돈을 마련을 했는데 그걸 은행에다 넣으면 1% 줘요. 저축은행을 가면 2에서 3을 줘요. 어딜 가겠어요? 저축은행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축은행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모르시는 분은 그럴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금자 보호법으로 5,000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도 돼요. 또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은행 말고 뭐 좀 더 수익을 나는 거를 여러분이 도전하실 수도 있겠죠. 아까 말한 뭐 해외 펀드로 할 수도 있고요. 복합 상품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3천만 원을 또 모으게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실은 이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입니다. 애매해요.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기도 어렵고요. 또 금융 투자 뭐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큰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돈도 아니고. 근데 또 위험한 거는 주변에 유혹이 많아지는 금액입니다. 친구라든가 가족, 친척이 어떻게 그렇게 돈 냄새를 맡았는지 여러분한테 야, 나 급한데 나 얼마만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게도.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돈이 없었을 때는 그냥 나 돈 없어. 나 10원도 없어. 또 우리 착해서 거짓말 못 하잖아요. 일반 우리 서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3천을 모아놨더니 돈 없어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거야.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착하다 보니까 많이 흔들려서 이 3천이 깨지기 쉬운 돈입니다. 빌려주기 쉬운 돈, 또 남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식에 뭐 넣어서 날아갈 수 있기 쉬운 돈, 이런 돈이 3천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3천이란 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저축은행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표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가진 것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마시고 꼭 내가 정말로 종잣돈 마련이 완료될 때까지는 감추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금융상품들을 운영을 할 때 우리가 보수형, 안정형, 성장형으로 나눕니다. 보수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금 보장을 원하시는, 정기예금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재테크가 아니에요. 그냥 내 돈을 지키는 겁니다. 은행에 맡겨서 지키는 거. 보수형. 안정형은 뭐냐면요. 내 돈도 지키면서 수익을 많이 갖고 싶으신 분들. 사실은 그런 일은 없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그게 도둑심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형은 가급적이면 저도 권하지 않습니다. 왜? 단기간 아까 말한 여유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몰라서 단기간 운영하는 거는 안정형으로 굴리는 거를 추천을 드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안정형으로 가겠다. 그런 걸 찾기도 힘들고요. 그렇게 주는 데도 없어요. 원금도 보장해주고 이자도 많이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기에 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이 성장형이 아까 말한 약간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 펀드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금식의 펀드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펀드나 이런 걸로 분산을 해서 성장형으로 가시는 분들을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보수형, 안정형, 성장형 중에 본인이 어디에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보시고 저는 추천을 여러분들이 성장형으로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건전하게 재테크를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모으게 되거나 1억 이상을 모으게 될 경우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5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마련하게 되면 금융도 금융이지만 부동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곧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아까 5천만 원을 종잣돈의 시작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더 많이 모아서 뭐 1억 이상을 모으신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요. 반드시 뭐 안정형이네 보수형이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금융기관의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상담을 받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1억 이상은 정말 큰 돈이에요. 큰 돈이고 우리 서민한테 1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목돈이 마련이 되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잣돈 마련 플랜을 제대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실전. 자, 종잣돈 마련 플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소비 지출을 줄이셔가지고 소득이 얼마인지 간에 여윳돈을 월 100만 원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지출을 다 줄여서 이제 100만 원의 여윳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단기로는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3년 플랜으로 갑시다. 3년 플랜으로 100만 원으로 5천을 만드는 플랜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그냥 표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만 원을 40만 원, 그러니까 40%를 떼서 아까 말한 1년짜리 자유적금으로 가입을 합니다. 분명히 자유적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짜리로 자동이체를 걸어서 적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60이 남죠. 60을 또다시 둘로 쪼갭니다. 펀드를. 펀드 적금, 펀드형 적금을 둘로 쪼갭니다. 30만 원씩 두 개로. 안 쪼개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쪼개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덱스형 하나, 뭐 배당형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난 그냥 인덱스형으로 다 할래. 그럼 다 하셔도 돼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과도 봐야 되니까 하나는 인덱스형, 하나는 배당형 이렇게 나눠서 가입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적금을 가입을 해서 자동이체로 빠지게 되겠죠. 쭉 빠질 때 1년이 경과가 됐어요. 1년이 경과가 되면 적금은 1년 만기가 돼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지한 돈은 다시 내 손에 들어오게 되죠. 이때 조건이 뭐였냐면 자유적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보너스 달이 있다든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다든가 꽁돈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가차없이 추가로 불입을 하시라는 거죠. 목돈 마련하는 재미를 붙이시라는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가는 재미. 그래서 반드시 자유적금으로 해서 추가 자금은 불입을 하셔라. 두 번째, 펀드는 만기가 없습니다, 사실. 뭐 만기를 뭐 1년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동이체를 그냥 3년으로 잡아버리세요. 3년으로. 그러면 그냥 쭉 가게 될 텐데 1년이 경과되면 1년 동안에 이 펀드의 수익률이 보일 거예요. 수익률이. 근데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더 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2년차 들어갈 때 적금을 새로 40만 원을 또 가입을 합니다. 펀드는요. 가입할 필요 없죠. 그냥 계속 자동이체로 나가는 거니까. 하지만 아까 1년이 만기가 됐을 때 1년 만기짜리 자유적금은 해지를 해서 내 손 위에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돈은 어떻게 할까요? 이 돈이 우측에 보시면 거치식 예금이라고 제가 써놓은 데가 있죠. 거치식 예금이 뭐냐면 정기예금. 묶어놓는 거죠. 묶어놓는 예금으로 옮기는 건데요. 이때도 선택의 폭이 있죠. 아까 얘기한 이금융권에다가 고금리의 예금으로 묶어놓을 수가 있고요. 펀드를 뭐 해외 펀드든 아니면 적립식 펀드든 금액을 좀 크게 해서 뭐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거치식으로 펀드에 넣는 건 제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운영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1년 만기된 적금이 거치식 예금으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새로운 적금을 가입을 하셨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펀드는 계속 불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2년 차가 또 흘러가게 됩니다. 2년이 다 끝났을 경우에 또다시 적금은 만기가 돼서 또 돈을 받게 되실 거고요. 그 받은 돈은 또다시 거치식 예금으로 옮겨 타게 되시겠죠. 저축예금을 가시든 펀드를 하시든. 그리고 적립식 펀드를 지금 넣으신 거는 2년 차 됐을 때 또다시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3년으로 갑니다. 3년 차 가면 똑같이 1년짜리 자유적금을 또 불입하고요. 펀드는 계속 빠지고 그다음에 거치식으로 굴러가는 것들은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몰라도 계속 거치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겠죠. 3년이 다 끝났을 경우 계산식으로 따지면 기본 수익률을 우리가 책정을 하고 봤을 때 한 4,200밖에 안 돼요. 5,000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보너스 달이면 보너스라고 넣어주고, 그죠? 또 뭐 꽁돈이 생기면 꽁돈이 넣어서 또 추가로 넣어주고, 이런 것들로 목표에 대한 그 동기부여를 강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5,000까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또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펀드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나 주변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수익률은 많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장기로 갈수록.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 얘기하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주가지수가 지금 3,000포인트대예요. 근데 일본이나 홍콩이나 미국은 12,000포인트대예요. 그 얘기는 그 선진국들은 그 포인트라고 친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성장할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면 펀드도 똑같이 인덱스형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만약에 잘못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망한다든가 아니면 뭐 엄청난 재난이 벌어진다든가 그럴 경우인데 그러면 뭐 나라만 망합니까?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순환하는 한은 계속 상향을 타고 발전을 할 것이다. 그만큼 수익도 같이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플랜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플한데 강의를 하면서 계속 해왔는데요. 이게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확한 목표와 기간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목표는 3년입니다. 기간이. 목표는 얼마예요?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천과 3년이라는 명확한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중도 포기를 막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년짜리 적금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비율이 반이 넘어요. 절반이 넘어요. 사유는 많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1년짜리 적금을 놓죠. 펀드는 쭉 가지만 적금은 무조건 1년 단위로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중도 포기의 그 리스크를 막아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펀드에 대한 그 수익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처음에 적금이 만기되었고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이게 숫자상의 게임이 아니라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노력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네? 성취감을 느끼죠. 또 하나는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서 내가 이거 이렇게 계속 꾸준히 두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구나. 좋아지겠네. 이러면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고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되고 성취감과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성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봤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플랜은 심플하지만 검증된 플랜입니다. 제가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그 실제 사례들로 검증이 됐어요. 심플하지만 절대 심플하지 않습니다. 또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플랜이고 여러분들 제가 안내하는 대로 실제로 따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확신합니다.